우리는 하루하루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직장 동료, 친구, 가족,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일상에서 맺는 관계들은 우리 삶을 둘러싼 무수한 연결고리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때로는 상처를 받으며 관계 속에서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모든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고 싶어 하면서도 한편으론 피로와 부담을 느끼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관계 속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지 못할 때 우리는 쉽게 지치게 됩니다. 때로는 상대에게 너무 가깝게 다가가 모든 것을 알고자 하고 또 때로는 나와 너무 다르다고 생각하며 멀리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이 적절한 거리는 마치 추운 겨울에 필요한 화로와 같습니다. 화로가 없으면 몸과 마음이 차갑게 식어 외로움을 느끼고 반대로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뜨거움에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인간관계와 인연의 본질을 인과 연의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모든 관계는 인과 연, 즉 원인과 조건이 만나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인연이란 마치 씨앗과도 같습니다. 씨앗은 혼자서 싹을 틔우지 못합니다. 땅과 물, 햇빛과 바람이라는 조건이 함께할 때 그 씨앗은 비로소 꽃을 피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러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씨앗을 흩뿌리고 허투루 다루기 시작하면 그 인연은 희미해지고 내 삶에 그리 큰 의미를 남기지 못한 채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 지나치게 많은 인연을 쌓으려 하거나 의미 없는 관계 속에서 위안을 찾으려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얕게 맺은 관계들은 어느새 내 마음을 채워주지 못하는 허전함으로 다가오곤 합니다. 인간관계도 그저 많은 수를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씨앗처럼 내 삶에 자리 잡을 소중한 인연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선택하고 그 관계에 적절한 거리를 두어야 비로소 그 인연이 내 삶에 기쁨과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관계들이 있나요? 지금 떠오르는 인연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정말 가깝게 느껴지는 관계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관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들이 여러분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새 마음에 부담이 되어 있는지 떠올려 보세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관계가 우리 삶에 안정감을 주리라 기대하지만 때로는 그 관계 속에서 조용히 지치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며 가까이 다가가지만 어쩔 땐 그 가까움이 과해서 서로를 무겁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관계 속에서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관계의 거리야말로 우리의 내면을 지키고 상대를 존중하며 오래도록 행복한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 거리는 단지 물리적인 거리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면서도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감정적 거리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관계의 적당한 거리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그리고 이 거리가 어떻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지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맺는 관계에서 거리라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간격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감정적 거리, 서로의 삶을 인정하는 경계의 의미도 포함됩니다. 이 거리가 적절하게 유지될 때 관계는 오래도록 건강하게 지속될 수 있습니다.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감정이 엉키고 지치게 되고, 너무 멀어지면 관계의 온기를 잃어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의 중도의 가르침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종종 가까움이 사랑을 의미하고 거리두기가 곧 차가움이라 생각하지만, 그 둘 사이의 중간지대에 건강한 관계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면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스스로를 지키는 거리야말로 진정한 배려의 표현입니다. 자연 속에 자리한 나무들을 살펴보면 나무와 나무 사이에 적당한 간격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무들은 서로 너무 가까이 자라면 빛과 영양분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바람이 통하지 않아 곰팡이와 병충해에 쉽게 노출됩니다. 그 결과 함께 썩어가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반면에 서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나무들은 서로의 그늘이나 뿌리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해 자연의 거센 바람과 비를 온전히 홀로 맞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관계에서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지나치게 얽혀있는 관계는 상대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게 만들고, 너무 멀리 떨어진 관계는 서로에 대한 관심과 온기가 사라진 메마른 관계로 변질됩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때 우리는 관계 속에서 서로를 더 쉽게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으며, 스스로의 독립성과 안정감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자연 속 나무들처럼 관계의 적절한 거리는 함께 성장하기 위한 필수 조건인 셈입니다. 일상 속에서도 이러한 거리의 중요성은 쉽게 느껴집니다.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은 상대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내 삶의 일부를 보류할 때 관계가 더 자유롭고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한 친구라 해서 모든 감정을 매일같이 털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고 가끔은 혼자만의 시간도 가지며 관계를 조금 쉬어갈 때 관계는 더욱 안정적이고 신선하게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서로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자연스럽게 그리움과 신선함을 다시 불러일으킵니다. 친구와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자주 만나거나 자주 연락하는 것보다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일상을 나누는 것이 오히려 반가움과 기쁨을 더할 수 있습니다. 거리 유지는 또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상대와의 관계 속에서 모든 에너지를 쏟는 대신 자기 자신의 삶과 관심사에도 신경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관계에서 스스로의 독립성을 유지하게 되며 상대에게도 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취미나 자기 개발에 시간을 보내며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가꾸어 나갈 때 우리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도 부담을 덜 느끼게 되고 독립적이면서도 조화로운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맺는 관계에서 거리라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간격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감정적 거리, 서로의 삶을 인정하는 경계의 의미도 포함됩니다. 이 거리가 적절하게 유지될 때 관계는 오래도록 건강하게 지속될 수 있습니다.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감정이 엉키고 지치게 되고, 너무 멀어지면 관계의 온기를 잃어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의 중도의 가르침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종종 가까움이 사랑을 의미하고 거리두기가 곧 차가움이라 생각하지만, 그 둘 사이의 중간지대에 건강한 관계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면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스스로를 지키는 거리야말로 진정한 배려의 표현입니다. 자연 속에 자리한 나무들을 살펴보면 나무와 나무 사이에 적당한 간격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무들은 서로 너무 가까이 자라면 빛과 영양분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바람이 통하지 않아 곰팡이와 병충해에 쉽게 노출됩니다. 그 결과 함께 썩어가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반면에 서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나무들은 서로의 그늘이나 뿌리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해 자연의 거센 바람과 비를 온전히 홀로 맞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관계에서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지나치게 얽혀있는 관계는 상대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게 만들고, 너무 멀리 떨어진 관계는 서로에 대한 관심과 온기가 사라진 메마른 관계로 변질됩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때 우리는 관계 속에서 서로를 더 쉽게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으며 스스로의 독립성과 안정감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자연 속 나무들처럼 관계의 적절한 거리는 함께 성장하기 위한 필수 조건인 셈입니다. 일상 속에서도 이러한 거리의 중요성은 쉽게 느껴집니다.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은 상대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가끔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자신의 감정과 삶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거리는 오히려 관계의 신선함을 불어넣고, 만나지 않을 때에도 서로에 대한 그리움이 쌓여 더욱 반가운 만남을 만들어줍니다. 적당한 만남의 빈도를 유지하고 모든 일을 공유하기보다 때로는 자신의 일상을 지켜가는 것이 관계를 신선하고 활기차게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이러한 거리 유지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모든 에너지를 관계에 쏟기보다는 자기 자신만의 시간을 통해 내면의 만족을 채워야 합니다. 상대와의 관계 속에서 충만한 상태로 존재할 때 우리는 상대방에게도 부담을 덜 주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자신의 삶과 목표에 집중하는 것은 건강한 관계를 위해 꼭 필요한 거리 유지의 방법이 됩니다. 관계에서 감정적 거리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가까운 사람에게 내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자신의 감정을 혼자 다스리고 상대방의 감정도 그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위로와 조언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깊이 관여하게 되면
상대방은 스스로의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잃게 되고 나 역시 그들의 감정에 지치게 됩니다. 이럴 때는 감정적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계를 존중하고 필요한 때에만 도움을 줄 때 상대방은 스스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법을 배우게 되고 나는 그 과정을 편안하게 지켜볼 수 있습니다. 명심보감에 나온 공자의 교훈에서는 좋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사람의 덕이 자신에게 스며들게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마치 난초가 있는 방에 있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 그 향기가 나에게도 배어듭니다. 반대로 좋지 않은 사람과 너무 오랜 시간 함께하면 마치 생선 가게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그 냄새가 나에게 남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관계 속에서 좋은 사람과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관계를 너무 허투루 맺기보다는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 맑은 관계를 맺고 그런 관계들에서 적절한 거리와 경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비로소 관계는 서로를 독립적으로 존중하면서도 마음 깊이 위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관계에서의 적절한 거리는 나와 상대방의 존재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서로가 서로를 자유롭고 편안하게 느끼게 하며 관계가 오래 지속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거리 유지는 상대를 멀리하거나 무관심하게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가 지치지 않고 오래도록 함께할 수 있는 배려의 실천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관계 속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 거리는 우리가 상대방을 더 깊이 이해하고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힘을 길러주는 소중한 삶의 지혜입니다. 관계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거리를 유지하는 데에 성공했다면 이제는 그 거리 속에서 상대방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핵심은 바로 공감과 경청에 있습니다. 공감은 단순히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에 담긴 감정과 상황을 깊이 느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없다면 관계는 얕고 피상적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공감을 더해 관계의 깊이를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관계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이유를 바쁘다거나 생각이 다르다는 핑계로 돌리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원인은 사고의 공감대가 부족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의 생각과 감정이 공명하지 않으면 거리가 아무리 가까워도 진정한 유대감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공감은 그 간극을 메워주는 다리입니다. 진정으로 상대방의 생각을 이해하려 노력할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불교 경전인 법구경에서는 쓸모없는 천마디의 말보다 들으면 마음이 고요해지는 한마디가 훨씬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이란 단순히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대화는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필요한 말과 불필요한 말을 구분하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공감이 없는 대화는 많은 말을 쏟아내더라도
서로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진심에서 우러나온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을 깊이 울리고 더 큰 위로와 힘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경청에 있습니다. 경청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에 온 마음을 집중하며 듣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말하고 싶어 하는 욕구를 잠시 접어두고 상대의 감정과 말에 집중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공감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현대인들은 쉽게 피로와 스트레스를 느끼며 자신이 받는 이야기의 중요성을 종종 놓치곤 합니다. 이때 경청을 통해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우리가 잊기 쉬운 인간관계의 본질을 상기시켜 줍니다. 경청을 실천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첫째,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을 듣다가도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끼워 넣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멈추고 상대의 말을 마칠 때까지 기다리는 연습은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게 돕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대화 속에서 상대방의 말을 되새기며 자신의 언어로 되돌려주는 방식도 경청에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요즘 너무 힘들어라고 말할 때 많이 지친 것 같구나라고 응답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대화는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더 깊이 확인하고 내가 그 감정을 이해하고 있음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는 단순한 말의 교환이 아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깊이 연결되는 순간을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공감과 경청을 실천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갇혀 상대방의 이야기를 성급히 판단하거나 자신의 경험에 끼워 맞추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상대의 입장과 감정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진정한 공감을 가로막습니다. 상대방이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너라면 이렇게 할 텐데라는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그 사람의 입장과 시선에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성급히 조언이나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 상대방의 경험과 감정을 그 자체로 인정해 주는 것이 진정한 공감을 가능하게 합니다. 명심보감에서도 선한 사람과 함께하면 그 향기가 스며든다고 했습니다. 공감과 경청 역시 그러합니다.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려는 노력은 마치 은은한 향기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의 마음속에 스며들게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에게 끌리게 마련입니다. 선한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난초의 향기가 방에 배듯이 우리가 상대방을 진심으로 공감하며 대할 때 그 따뜻한 마음이 서로에게 전달됩니다. 공감이 깊어질수록 관계는 성숙해지고 그 안에서 서로에게 더 큰 위로와 지지를 줄 수 있게 됩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하면서 공감을 쌓아온 사람과의 관계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 깊은 신뢰의 바탕 위에 놓여 있습니다. 공감은 우리를 서로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안전함과 소속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공감이 없는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피곤해지고 지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감을 통한 이해가 없이 지속되는 관계는 결국 오해와 갈등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서로에게 충분히 공감하지 못한 관계는 작은 말이나 행동에서도 쉽게 상처를 받고 그로 인해 관계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공감과 경청은 관계를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어 그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진심으로 느끼는 시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이런 시간을 잊고 살기 쉽지만 마음속 여유를 가지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진정으로 들어주는 것은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이자 강력한 유대감을 만들어줍니다. 공감과 경청은 관계 속에서 마음의 거리를 좁혀주며 서로의 삶에 따뜻한 온기를 전달합니다. 이 작은 실천이 관계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나와 상대방 모두가 편안하게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인간관계를 통해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끼길 원합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언제나 기대대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갈등이나 오해가 생기고 때로는 소중했던 관계가 어느 순간 멀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관계에는 불확실성이 늘 존재하며 우리는 이 불확실성을 직면하면서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관계의 이러한 속성을 인정하고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관계의 끝에는 언제나 변화가 자리하고 있으며 그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붙들고자 할수록 오히려 마음은 더욱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관계의 불확실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의 내면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까요? 관계의 불확실성을 수용하는 첫걸음은 타인에게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집착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불안하게 만들며 상대방에게 과도한 기대를 갖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 집착이 지속될수록 상대방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실망과 분노가 쌓이게 됩니다. 결국 관계의 불확실성은 타인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시작됩니다. 불확실성을 수용하려면 타인에게 의지하거나 그들이 나에게 행복을 줄 것이라는 기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관계에서 내가 기대하는 행복은 일시적일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 행복을 완전히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관계의 변화와 불확실성을 더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곧 내면의 독립을 의미합니다. 내면의 독립이란 자신이 누구인지 깊이 이해하고 타인의 인정이나 평가 없이도 스스로의 가치를 느끼는 상태를 말합니다. 내면의 독립을 이루려면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고 스스로에게 충분히 집중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이 시간은 나를 위해 사용되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타인과 연결되어 있는 것만이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사실 자신과의 깊은 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타인과의 관계가 흐트러지더라도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내면의 힘을 키우는 것은 궁극적인 안정감의 원천이 됩니다. 내면의 독립을 기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천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혼자만의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기입니다. 일정한 시간을 정해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이 시간 동안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을 잠시 멈추고 나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그 안에서 만족과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 자신의 목표와 가치를 설정하기입니다. 관계의 불확실성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이루고 싶은 목표와 내 가치가 명확해야 합니다. 내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목표가 뚜렷할수록 타인의 시선이나 의견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관계의 변화 속에서도 내 삶의 방향을 잃지 않게 됩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것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면서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자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면의 독립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의 정원을 가꾸어 나가게 됩니다. 이 정원은 언제나 내 안에 존재하며 아무리 관계가 흔들려도 언제든 돌아와 쉬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평온하게 가꾸고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는 혼자 있을 때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내면의 정원은 혼자서도 평온하게 머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며 그 안에서 자신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이 정원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가치를 느끼고 스스로가 충분히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내면의 독립을 키워나가면서 외부로부터의 불확실성이 크게 다가와도 스스로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불확실성은 관계에서 언제나 존재하는 요소입니다. 우리가 그 불확실성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힘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독립성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계의 변화나 다른 사람의 평가에 따라 나 자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 안에서 나만의 안식처를 만들어 보세요. 우리가 언제나 기대한 대로 관계가 흘러가지는 않겠지만 그 불확실성 속에서도 스스로의 가치를 찾고 평온을 유지할 때 비로소 내면의 독립을 경험하게 됩니다. 관계는 불확실하지만 내 안의 정원은 언제나 나를 위한 평화의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불확실한 관계 속에서 내면의 독립을 길러냈다면 이제 그 힘을 바탕으로 진정한 자기 존중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존중이란 나 자신을 타인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으로 평가하고 소중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인정과 사랑을 통해 행복을 느끼고 싶어 하지만 그것이 지나쳐 타인의 기대에 맞추는 삶이 되어버리면 진정한 자아를 잃게 됩니다. 스스로를 존중할 때 비로소 외부의 인정 없이도 만족과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기 존중은 먼저 내 가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나만의 장점과 단점, 성취와 실수를 인정하고 내 안의 다양한 면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때로는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내면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나를 타인의 기대와 비교하기보다 내가 스스로 세운 목표와 가치를 향해 나아가려는 것이 진정한 자기 존중의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 주위의 평가에 민감한 사람이라면 타인의 피드백을 한 발 물러서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중요한 것은 그 평가가 아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자세는 우리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아를 지켜나가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에서 타인의 인정과 사랑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지만 그것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을 때 건강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타인의 평가나 반응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려면 관계 속에서도 독립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에게 의지하는 것을 넘어서 각자의 독립성을 존중하며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독립적인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상대방의 인정이나 관심에 흔들리지 않고도 내 가치를 지킬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타인의 시선에 연연하지 않고 나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내가 행복을 느끼는 활동이나 취미에 집중하며 나만의 즐거움을 발견해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나만의 고유한 가치를 발견하고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불확실한 관계 속에서 나만의 가치와 방향을 세우고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유로운 삶은 단순히 혼자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도 스스로를 지키며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살아갈 때 진정한 내적 자유를 얻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집착을 내려놓고 현재의 평화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기 존중은 내면의 독립을 통해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고 내 안의 평화로 이끌어주는 지혜입니다.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나 자신을 잃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를 온전히 인정하고 아끼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는 더욱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를 지키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되어줍니다. 오늘 우리는 관계 속에서 적절한 거리를 두고 공감과 경청을 실천하며 불확실성을 수용하고 내면의 독립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스스로를 존중하고 타인의 인정에 흔들리지 않는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삶의 마지막에는 결국 나와의 관계가 남습니다. 내 안에 부처가 존재하듯 그 부처가 언제든지 나를 지탱할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길러보세요. 나의 존재를 소중히 여길 때 우리는 진정으로 외롭지 않고 내면의 평화 속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스스로를 존중하며 내 안의 평화를 찾는 삶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